2019년 8월 10일 새벽, 미국 연방교도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감자가 목을 맨 채 발견됐습니다. 감시 카메라 2대가 동시에 고장, 교도관 2명은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프리 앱스타인. 그가 죽으면서 함께 묻힌 건 억만장자들, 왕족들,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습니다. 철통 경비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 24시간 감시 대상이던 그가 어떻게 혼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제프리 앱스타인, 월스트리트 출신 금융인이자 억만장자였습니다. 2019년 7월 6일, 뉴저지 테터보로 공항에서 FBI에 체포됩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 뉴욕 맨해튼과 버진아일랜드의 개인 섬에서 수년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기소 이유였습니다. 8월 10일, 그는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공식 사인은 자살, 침대 시트로 목을 매 질식사했다고 발표됐습니다. 7월 23일에 이미 자살 시도가 있었기에 자살 감시 대상이었지만 8월 6일 해제됐습니다. 담당 교도관 2명은 근무 중 잠들었고 3시간 동안 순찰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시관 바바라 샘스는 사인의 목맴 자살로 최종 판정.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앱스타인 독방 앞 복도에는 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방교도소입니다. 최고 보안시설. 그런데 2대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고장났습니다. FBI는 기술적 결함으로 영상이 사용 불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함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층 카메라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다른 구역 카메라도 멀쩡했습니다. 오직 앱스타인 독방 앞 D대만 그 밤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한 건 타이밍입니다. 교도관들이 마지막으로 순찰한 시간은 공식적으로 오전 12시 30분. 앱스타인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 사이 3시간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교도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디렌 맥스웰입니다. 앱스타인의 오른팔,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의 딸이죠. 그녀는 단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FBI 기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모집, 관리 훈련을 총괄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체포된 2019년 7월, 맥스웰은 어디 있었을까요? 사라졌습니다. 1년 넘게. FBI가 그녀를 체포한 건 2020년 7월, 뉴햄프셔의 $100만 저택에서였습니다. 1년 동안 최고 수준의 공범이 유유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명단 이야기입니다. 앱스타인의 개인 제트기, 일명 롤리타 익스프레스. 비행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6회 팝승, 앤드루 왕자, 수차례 버진아일랜드 방문 기록, 할리우드 배우들, 월스트리트 거물들, 과학자들. 2019년 7월 기소 당시 검찰은 공모자들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앱스타인은 협상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름들, 증거들, 그가 수십 년간 모은 것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장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플로리다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앱스타인은 이미 한 번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그런데 연방검찰과 비공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마이애미 연방검사는 알렉산더 아코스타. 그는 나중에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3개월 복역, 하루 12시간 외출 허가, 공범자 전원 면책. 피해자는 36명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아코스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텔리전스에 속해 있었다. 내 관할위였다. 아코스타가 말한 관할위라는 기관은 어느 정보기관이었을까요? 버진 아일랜드 검찰이 2023년 공개한 문서가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15년간 앱스타인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수상한 거래 경고가 수백 건 떴지만 무시됐습니다. 은행은 결국 $3억 합의했습니다. 왜 그들은 알면서 눈을 감았을까요?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앱스타인은 자살 시도 전력이 있었습니다. 7월 23일 목에 멍이 든 채 발견됐으니까요.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실했습니다. 자살할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교도관들의 근무 태만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교도관은 과도한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고장도 노후 시설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가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자살 감시 대상에서 해제됐을까요? 2019년 8월 6일 앱스타인의 자살 감시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자살 시도 불과 2주 만입니다. 연방교도소 규정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는 최소 30일간 감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리평가가 필요합니다. 담당 심리상담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는 정규 심리상담사가 없었습니다. 누가 해제를 승인했는지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조사에서도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일 뒤 그는 죽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한 법의학자 마이클 베이든이 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설골 골절이 발견됐다고. 목맴 자살보다 타살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검시관은 이를 반박했지만 사진과 상세 부검 기록은 비공개입니다. 명단, 카메라, 교도관, 감시 해제, 부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는 앱스타인이 입을 열기 전에 그를 침묵시켜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은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렌 맥스웰은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년형, 그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단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비행 기록에 등장한 이름들, 그들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추가 기소되지 않았을까요? 왜 2008년 합의를 승인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왜 15년간 수상한 돈을 처리한 은행은 벌금만 내고 끝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죽여야 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2008년 플로리다 합의, 그 배후에 있던 이니셜 A의 정체, 왜 그가 내 관할 위라고 말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꼭 눌러두세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